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 에티켓 골프 제 6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잠정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정구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말로는 잠정구라고 하고요. 잠정구. 영어로는 이제 프로비저널 볼이라고 합니다. 프로비저널 볼. 그래서 잠정구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잠정구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티샷에서 제일 많이 듣죠. 꼭 티샷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티샷에서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웨이에서 있고 보통은 이제 그린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죠. 잠정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치는 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다시 하나 더 쳐놓고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잠정구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티잉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을 쳤는데, 티잉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다 치죠. 여기 티 마커가 있고, 여기가 페어웨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티잉 그라운드에서 쳤는데, 공이 이렇게 페어웨이에 잘 떨어졌으면 괜찮겠으나, 보통 많이 우리 슬라이스 나잖아요.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서 공이 어느 지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 오비 지역이든 뭐 해저드 지역이든 아니면 뭐 그런 지역이 아닌데 뭐 이런 뭐 이런 풀이 많은 지역이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친 공이 내가 이 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 때 이제 하나를 더 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이 소위 얘기하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잠정구라는 걸 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왜 이 잠정구를 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룰 중에 어떠한 공을 치고 나서 그 공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제자리에서 다시 쳐야 되는 그런 상황 또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옵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오비죠. 마인드 골프가 이제 오비를 아시나요? 라는 그 에티켓 골프에도 얘기했는데 이 오비, out of bounds. 그래서 이 오비 지역에 가면 실제는 이게 out of bounds. 그래서 경기 지역 바뀌기 때문에 플레이를 할 수 없어서 원래 있던 곳에서 다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오비 지역이었다면 보통 오비 지역은 하얀색 말뚝, 흰색 말뚝이나 흰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오비 지역이었다면 실제 공은 여기서 다시 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친 공이 죽었다고 여기 와서 판정이 나는 거죠. 여기 왔더니 오비 지역 밖에 있어요. 여기가 OB 지역이고 여기가 IB 지역이죠. 인바운스. 근데 인바운스는 잘 안 쓰죠. 그래서 OB가 아니라면 괜찮지만 OB인 곳에 이제 공이 이 발견이 되면 실제 OB는 원래 다시 그 OB 샷을 쳤던 위치로 가서 다시 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 보통 드라이버 남자 뭐 200m 예를 들어서 200m를 쳤는데 여기까지 200m를 쳤는데 만약에 이걸 다시 가야 된다면 시간 경기 진행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잠정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오비가 났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해저드를 들어갔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하나를 더 쳐놓고 만약에 이게 오비나 해저드일 경우에 뭐 물에 들어갔다든지 그럴 경우에 내가 다시 친 이 잠정구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찾아서 없어졌으면 나는 이 공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 벌타를 먹고 타수 계산을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정구라는 거는 가장 크게는 경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페이스 오브 플레이라고 해서 경기에 어떠한 그 진행하는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갔는데 없다고 다시 가야 되면 다른 사람들도 기다려야 되고 또 뭐 뒷팀이 있으면 뒷팀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건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도 보통 한 10분 단위 티타임을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공 찾는데 보통 허용되는 시간이 5분이거든요. 5분 정도까지 찾았는데도 없으면 여기 또 기다렸는데 다시 또 가면 안 되니까 만약에 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서 이제 잠정구라는 거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잠정구를 치게 되면은
어떻게 그냥 잠정구를 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잠정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잠정구를 내가 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이 죽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한 번 치고 그 다음 선수들이 다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이 다 친 다음에 다 치고 나서 이제 내가 잠정구를 다시 치겠다고 선언을 하고 쳐야 됩니다. 그 선언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정구를 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언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룰에 의해서 만약에 이 선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친 공이 설령 이 공이 여기에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선언을 하지 않고서 자기 혼자 잠정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그게 잠정구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치는 사람이 공이 죽었다고 판단하고서 여기서부터 치는 새로운 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잠정구라는 걸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잠정구를 하나 칠게요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가 오비였다고 하면 여기서 한 번 친 샷, 첫 번째 샷이죠. 그 다음 오비가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하나의 벌타를 먹고 오비는 1벌타죠. 한 벌타를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샷을 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왔으면 이제 네 번째 샷을 만약 파4였다면 그린을 향해서 네 번째 샷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잠정구를 선언을 잘 했다면 여기에 공이 살아 있었어요. 여기 공이 살아 있었는데 잠정구가 이제 난 죽은 거 같다고 생각해서 잠정구를 쳤는데 선언을 안 하고 왔는데 여기에 공이 원래 있어서 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잠정구 선언 안 했다면 여기서 친 것이 그냥 이 사람은 이거를 버린 소위 얘기하는 로스트볼이죠. 로스트볼. 분실구. 한국말로는 분실구. 그래서 로스트볼로 처리를 이 사람이 하고 치는 거구나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룰에 의하면 인정이 되는 거죠. 잠정구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이 공을 포기했고 그냥 이거를 소위 얘기하는 인플레이, 내가 플레이하는 공이다라고 간주했다라고 다른 동반자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룰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 아닌데 죽었으면 상관없겠지만 갔는데 살아있으면 여기서 세컨샷으로 그린을 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인플레이로 두 번째 친 공이 인플레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잠정구라는 거는 항상 중요한 게 자신의 마커가 뭐냐면 MARKER 마커라고 하는데 뭐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이 마커라고 하면 나중에 마인드 골프 에티켓 골프에서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요. 골프 스코어 카드는 자기가 자기 걸 적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예를 들어서 A, B, C 세 명이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A는 B 스코어를 적고요. B는 C 스코어를 적고 C는 A 스코어를 적습니다. 4명의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고요. 2명의 경우에는 A랑 B랑 서로 스코어를 적겠죠. 그래서 A는 B의 마커이고 B도 A의 마커가 되는 겁니다. 마킹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잘 플레이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몇 타를 쳤는지 뭐 홀 3번 홀에 이게 파 4였다. 여기서 5타를 쳤다. 이렇게 이 스코어 카드에 이렇게 적는 행위를 마커가 직접 A가 B의 스코어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B에게 스코어 카드를 다시 전달하죠. 그리고 B는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마커와 스코어 기록과 관련한 그런 에티켓 강의로 따로 준비를 할 텐데요. 어찌됐든 이 프로비저널 볼, 잠정구를 친다라는 거는 자신의 자신의 스코어를 적고 있는 그 마커에게 정확히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 이번 공 잠정구 하나 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잠정구를 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잠정구를 쳤는데 공이 이쪽 어딘가에 날아갔는데 그 다음 맨 처음에 친 공이 여기 어딘가에 날아갔는데 잠정구를 쳤는데 또 요 근처에 날아가면 첫 번째 이 공을 친 것이 내가 첫 번째 친 건지 두 번째 친 건지 헛갈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잠정구는 볼 번호가 약간 다르다든지 어떠한 다른 형태의 것을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친 공과 두 번째 친 공이 이제 분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공이 섞이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티잉 그라운드에서 선수들끼리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도 골프장 가서 나는 오늘 어느 회사 테일러메이드 타이틀리스트
뭐 볼빅, 그리고 몇 번으로 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공이 섞이는 그런 일도 없고요. 참고로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에 타이틀 리스트를 쓰는데 공에 이런 마킹을 그 마커펜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뭐 만약에 이제 다른 그 잠정구를 하나 치게 되면 이것과 좀 마킹은 똑같지만 번호가 다르다든지 그런 형태 아니면 또 다른 여기다 마킹을 하나 더 해서 이건 잠정구라고 표시해서 이제 치곤 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 친 공과 두 번째 친 공이 헷갈리지도 않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 서로 의심을 하거나 괜히 이제 너 아까 친 공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사지도 않고 괜히 찜찜하지도 않잖아요. 골프는 예절의 운동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예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공의 마킹, 자신만의 어떤 이니셜을 쓴다든지 뭐 스마일 마크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자신만의 공을 좀 표시해 두는 게 라운드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잠정구를 치게 되면은 실제 만약에 자신의 원래 쳤던 공이 살아있으면 그 공으로 플레이하면 되고 만약에 그 공이 죽어 있으면 새로 친 잠정구 그러고 또 만약에 그 잠정구가 두 번째 친 공도 첫 번째 친 잠정구가 만약에 못 찾는다 그러면 또 다른 잠정구를 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잠정구를 찾는 어떠한 첫 번째 잠정구냐 두 번째 잠정구냐에 따라서 실제 이제 그 스트로크 그 타수는 실제 그거에 따라서 벌타가 계속 증가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만큼의 다시 돌아가서 치는 그런 수고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고 원활한 그 경기 진행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정구를 한번 치겠습니까? 또는 캐디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동반자가 야, 너 잠정구 하나 치고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은 이런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룰에 의해서 잠정구를 하나 친다라는 것은 아, 내가 공을 찾으면 내 공을 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벌타 처리하고 새로운 그 잠정구를 친 것으로서 이제 인플레이하는 그걸 이제 새로 플레이하는 그런 경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5분이고요. 참고로 다른 사람들이 내 공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자신의 친 공이 그 원래 인플레이한 공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뭐 파3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파3인데요. 뭐 티잉 그라운드에서 공을 쳤는데 여기가 그린이겠죠. 파3면 그린인데 공을 쳤는데 이렇게 오비가 났든지 아니면 뭐 숲이 우거진 데 갔든지 아니면 어떤 나무 밑에 공이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을 못 찾을 것 같다고 해서 잠정구를 쳤는데 바로 핀 옆에 붙었어요. 거의 그냥 소위 얘기하는 컨시드, 오케이 거리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친 거에다가 한타 쳤고 여기 가서 막 내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세 번째 탓을 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타 왔고 여기다 넣으면 이제 보기가 되는 건데 그 같이 치는 동반자가 여기서 치는 것을 너 여기 있는 거 찾았으니까 이거를 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없고 찾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플레이 공이 찾았으면 여기서 이 공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설령 이 공이 더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이 공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 공을 찾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룰의 위반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을 찾았을 때 공을 칠 수 없는 상황이면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하고 이 근처에서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에 따른 그 옵션을 선택해서 이제 플레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칠 수도 있고 여기서 칠 수도 있지만 공을 찾았으면은 이제 다시 이제 선택해서 다시 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잠정구가 완전히 이제 잠정구로서 그 이제 실제 인플레이 되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기할 확률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공을 이제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골프 룰에 의하면은 공을 찾았으면 어찌되었든 그 공을 다시 포기하고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하고 다시 플레이하든 아니면 그 공을 치든 그 공으로 계속 플레이해야 된다라는 사항도 간단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정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항상 그 미리 마킹을 자신의 공을 자신의 그 어떤 이니셜이라든지 특별한 색이라든지 그런 걸로 미리 좀 그 준비해서 나가는 습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의 공으로서 그 새로운 이제 잠정구를 치게 되고 주변 분들에게 꼭 저 잠정구 하나 칠게요. 잠정구 하나 치겠습니다. 라고 캐디와 그 동반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두면 좀 더 원활한 그리고 그 룰도 잘 이용할 수 있는 멋쟁이 그 골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정구, 프로비저널 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조금은 좀 헛갈릴 수 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항상 언제나 얘기 드리는 것처럼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제 7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